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이 주최하는 2022학년도 온라인 대학 입학 설명회 강의를 맡은 청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홍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저희 2022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과 2021학년도 전형 결과 안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수시 모집 일정인데요. 저희가 원서 접수를 9월 10날부터 9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면접고사는 12월 4일 토요일에 저희는 일단 대면 면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비대면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 방법이 변경된다거나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 공지사항에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12월 4일 토요일 대면 면접으로 시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인데요. 저희가 수시에서는 187명을 모집을 하고 정시에서는 125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수시에서 지금 여기는 인천이기 때문에 대부분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을 지원하실 건데요. 저희가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은 90명 모집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 이제 섬 지역이나 이제 읍면 단위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의 경우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저희가 7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특별 전형이나 관련 지역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인원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187명을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시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희 수시 모집 충원 선발 실시해서 이제 각각의 전형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저희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끝나고 인원이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수시의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수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랑 학교생활 기록부를 두 가지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는 없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 학교생활 기록부만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고사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기존까지는 개별 과제 발표랑 개별 면접 두 가지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시문 면접인 개별 과제 발표는 폐지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랑 이제 공통 인적성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 면접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기타 주요 사항인데요. 우선 저희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수시에서 모든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세요. 수시에서 최저 기준이 없는데 수능 응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만약에 저희 학교 이제 말고 다른 학교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수능을 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저희 청주교육대학교에만 이제 지원을 하실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수시에서는 수능 응시 여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능 응시를 안 하셔도 수시 모집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졸업 연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래전에 졸업을 하셨든 최근에 졸업을 하셨든 졸업 예정자이시든 전혀 상관없이 수시 모집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데 특정 전형에서는 저희가 검정고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모집 요강을 자세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수시 모집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서류평가 100%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이 60% 반영이 되고요.
면접이 40%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1배수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서류평가 평가 지표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3가지 평가 영역에 각각의 이제 2가지씩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교직 인적성의 교직 적합성, 뭐 창의적 탐구 역량의 독서 및 탐구 활동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요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점수 평가를 매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준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저희 서류평가 평가 지표를 보시면서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얼마나 이 평가 요소들이 잘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교직 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잘 드러나 있는데 뭐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금 메워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든 평가 요소들이 고루고루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 조금 어필을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워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여쭤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종합 전형으로 운영한 지가 이제 한 3, 4년 차 정도 되는데 이제 그래서 내신이 조금 낮으면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합격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평가 그 지표를 보시면 학업 수행 능력이나 뭐 이런 부분 외에는 이제 사실 교과 성적이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내신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 학업 수행 능력 같은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뭐 다른 영역에 있어서 점수가 미흡하다면 불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조금 교과 성적이나 뭐 학업 수행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지원 가능한 수준인지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면접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앞전에 개별 과제 발표가 폐지가 되고 개별 면접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면접 10분을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라든지 뭐 공통 인적성 문항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할 거고요. 이제 개별 과제 발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는 시간이나 준비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실에서 전체적으로 모여 있다가 본인의 이제 면접 시간이 되면 면접실로 가서 이제 면접위원 앞에서 이제 면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접위원은 이제 복수의 면접위원이 이제 여러분들의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뭐 학교생활 기록부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가번호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수험번호나 이름이나 출신 고등학교명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주의하실 거는 저희가 모집 요강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 전형에서는 녹화를 하고 그걸 이제 보전 처리한다라는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전형이 될지는 저희가 이제 면접고사 방법 안내 때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면접고사에도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제 앞전에 그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큰 영역이 있었는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평가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교직 인적성의 40%, 나머지 영역에 이제 20%씩 저희가 점수 배분을 해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 관련 부분은 모집 요강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해당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모집 요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올해 정시 모집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폐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 비중이 그에 맞게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랑 면접 점수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보시면 수시와는 조금 다르게 1단계에서 2배수로 수능 성적 100%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즉 수능 성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이제 면접 보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의 최종적으로 1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면접고사 방법은 수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모집 요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시는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될 때 면접고사 방법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됐을 때 저희 면접고사 방법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면접고사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개별 과제 발표가 일단은 정시에서는 아직 폐지가 안 됐고 개별 면접이 똑같이 이제 수시처럼 진행이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개별 면접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여러분들 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형 인적성 문항으로 질의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개별 과제 발표 같은 경우에 이제 10분 동안 준비를 하고 5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그 주제에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5분 동안 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과제 발표가 끝나고 개별 면접 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시랑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번호만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일단 개별 과제 발표가 아직까지는 폐지가 안 되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준비실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고요. 준비실에는 저희가 메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고 가시는 건 아니고 이 메모지에 문제랑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이 메모지를 들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발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고 그 개별 면접을 바로 이어서 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 과제 발표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질의는 없고 그냥 개별 면접으로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발표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랑 마찬가지로 면접위원은 복수의 면접위원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시랑 수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수시 결과와 정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합격자 위주로 저희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 경쟁률인데요. 보시면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이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인데 저희가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상 수도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이제 아래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교대에 비해서 조금 경쟁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전형들도 이제 경쟁률이 이제 나와 있고요. 저희에서 최종적으로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등록률을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 이제 등록률이 100% 등록을 했는데 이제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은 저희가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이라든지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형에서 이제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배움 나눔 인재 전형은 정시 일반 전형으로 2월을 해서 선발을 했고요. 농어촌 학생 전형과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은 각각의 전형으로 저희가 2월을 해서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합격자 유형들을 조금 보시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수시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의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고요. 합격자 역시 이제 졸업 예정자와 이제 2년 이내 졸업자가 가장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별 분포를 보시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이제 8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인 특성상 수도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합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 현황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른 부산권이나
뭐 호남권이나 강원권 같은 지역에서도 저희 학교를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출신 고교 유형은 아무래도 교대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격자 역시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80% 후반대로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과 등급 분포인데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종합 전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과 등급 자체가 합격 여부의 절대적인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조금 참고를 많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과 등급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80% 컷이라는 점은 이제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움 나눔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점대 중후반 학생들과 2점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고요. 네,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 인재 전형도 이제 1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 편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다른 전형과 다르게 감안을 하셔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2점대 초중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고요. 이제 다문화 학생 전형,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2점대 초중반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장애인 학생 전형은 4점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은 이제 저희가 다 2월이 됐기 때문에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1점대 중반, 2점대 중반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 모집에서 저희가 추가 합격까지 다 했을 때 이제 최종 등록 인원이 63명이었고요. 이제 정시로 배움 나눔 인재 전형에서 일반 전형으로는 27명, 이제 나머지 특별 전형해서 9명 해서 총 36명이 이제 추가 미충원 인원으로 발생을 해서 2월이 됐고요. 저희가 추가 합격은 배움 나눔 인재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은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번호 끝까지 다 추가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전형들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합격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작년이나 뭐 재작년 데이터를 조금 참고를 하셔서 이제 지원하실 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모집 결과입니다. 정시는 일단은 경쟁률이 수시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정시에서 교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을 제외하고는 다 나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대만을 희망하는데 지원 자체는 이제 한 군데나 많아야 두 군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자 경쟁률이 수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저희가 그 교대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종 경쟁률은 2.3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등록률을 보시면 일단은 다 이제 등록을 했는데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명이 저희가 이제 등록 마감을 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률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에 등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유형을 보시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수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이전 졸업자, 즉 4수생 이상의 비율이 이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고요. 재수생, 3수생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수시와 다르게 정시는 조금 졸업 예정자의 비율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그 학교생활 기록부, 즉 내신의 점수 반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교 내신 관련해서도 저희가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벌어질 수 있고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정시에서 이제 4수생 이상의 비율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분포는 수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학교에 많이 지원을 했고요. 실제로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 출신 고교 유형 역시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네, 80% 정도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 모집 교과 등급 컷,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저희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이제 뭐 100분이 91% 이상이 가장 많았고, 이제 수학 탐구는 이제 90%에서 80%, 즉 한 2등급대 정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뒤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해마다 편차도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반 전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국어랑 수학 탐구 영역이 각각에 이제 해당되는 100분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회균형 선발제 전형도 이제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100분위 분포가 이제 뭐 국어랑 이제 수학 탐구가 대체적으로 2등급대 이내로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시에서는 이제 추가 합격은 다 됐고요. 이제 예비 번호 같은 경우에 수시와 다르게 조금 적게 추가 합격을 해서 이제 9번 때 이제 한 명 총 11명이 추가 합격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 마감 이후에 포기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등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312명이 등록을 했고요. 각각의 2월 인원이랑 이제 미충원 인원은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형이랑 이제 입시 결과 안내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기출 문제 확인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개별 면접이 개별 면접만 남고 개별 과제 발표는 폐지가 됐지만 정시가 아직 모집 요강 확정 전이기 때문에 개별 과제 발표가 있다는 지금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학팀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입학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 기출 문제라는 그 아이콘이 있고, 아니시면 입학 도우미에서 그 기출 문제 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뭐 다른 뭐 진로 가이드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안내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려면 저희 입학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에 같이 다른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문 상담이라든지 뭐 캠퍼스 투어, 이제 뭐 면접 체험 같은 부분들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각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로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입학팀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잘 찾아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주교육대학교 입학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